보수의 심장 TK마저 민주당에 내줬다. 이제는 당선이 아니라 선거비 보전을 걱정해야 할 처참한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마저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45.1%대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42.2%포인트, 42.2%로 사실상 동률이기는 해요. 근데 오차 범위를 계산하면 대구 경북에서 동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뜨악스럽고 어쨌든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이 또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로 뜨악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7분 지방선거 판세 분석 시간입니다. 판세 분석연 오늘도 박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가 몇 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최저치 경신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죠? 제가 지금 판세 분석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할 때마다 최저치 뭐 예. 최악이다 안 좋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제 입이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정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정당 지지율 격차가 네, 30% 지금 화면에 포인트 나오고 이상, 있는데요. 나오는데 네. 엄청 벌어졌어요. 네, 4월 6일에서 7일 동안 전국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를 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격차 자체가 31.2%포인트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50%를 훌쩍 넘겨서 네. 55.2%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저치는 아닙니다. 네. 조금 더 낮았던 데도 있었더라고요. 예, 해당 조사에서 네, 그러나 24.0% 일단 숫자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격차가 특히 지난주 한 주 전보다 15.2% 포인트나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주 만에? 예, 한 주 만에. 그래서 사실 뭐 이번 한 번만 그런가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이 정당 지지도의 추이를. 근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특이한 결과다, 튀는 결과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 핫한 지역이죠. TK 지역은 네.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많이 앞서는데 대구 경북마저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앞서는 네, 걸로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45.1%대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42.2%포인트, 42.2%로 사실상 동률이기는 해요. 근데 오차 범위를 계산하면 대구 경북에서 동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뜨악스럽고 어쨌든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이 또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로 뜨악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오늘 또 이 조사 말고도 이제 매 정례적으로 나오는 MBS 조사도 나왔는데 여기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안 좋다면서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조사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서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MBS 조사도 비슷한 기간 4월 6일에서 8일에 진행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MBS 조사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지난 한 10월부터 지금 3월 말 4월까지 그 추세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일단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47%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18%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 네. 서울이 14%, 14? 네, 그리고 인천, 경기가 17% 등 수도권이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렸네요. 네. 아니 근데 서울이 지지도가 14%면 예전에 그 배현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갖고 예수님이 와도 안 뭐 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선거비 보전도 못할까봐 후보들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페이스북에 썼었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엄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물론 뭐 선거 결과라는 것이 당일에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들에 실망한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이것도 자기 위안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할 수 해석하는 있는데. 나름일 텐데. 네, 어쨌든 만약에 이 추세대로 진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득표를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돈이거든요. 네.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는 득표율을 10%를 일단 넘겨야지 반액을 보전을 절반 받습니다. 보전. 선거 비용을. 그리고 15%를 넘기면 전액을 보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오늘 좀 더 찾아봤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한 안내를 봤는데요.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 49억 4,5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50억이네요. 네. 그리고 시도지사 평균 10억 8,7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비 평균으로. 제한 비용이에요. 네. 법정으로 정해놓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선관위 별도로 기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기탁금 같은 경우는 또 당선이 되거나 15% 넘겨야지 이것도 반환을 받고 10%면은 또 다른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정도 14% 이 정도 상황이 그대로 만약에 득표를 한다면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15% 득표율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고 네. 또 실질적인데 이걸 넘기지 못하면 또 넘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뭐 열심히 또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도전하기 되게 어려운 그렇죠. 그런 문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서울에서 14% 나온 상황이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물론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예, 네, 뭐 깝깝하겠네요. 지지자든 아니든 네. 저 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들에는 또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죠. 그 개헌에 대한 조사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뉴스토마토 조사랑 그 MBS 조사 모두 개헌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장 대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연임 안 하겠다고 선언을 먼저 해라 뭐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개헌하려면 임기 연장 없다 선언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물쩍 딴 얘기를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 결국 이번 개헌은 연임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반대하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네. 굽잡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때요? 근데 여론조사는 또 장 대표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민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일단 이 개헌의 내용 자체를 물어봤습니다.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5.18 및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의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찬성이 56.5%, 반대가 27.5%였습니다. 네, 56.5, 27.5. 네.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걸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찬성이 61% 그리고 반대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낮았어요. 그 개헌의 내용에 대한 반대보다도 절차에 대한 반대가 23%로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하는 것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좀 찬성이 압도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재명 대통령 연임 빌드업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 안 좀- 먹히겠어요. 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몽리처럼 네.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바닥이고 민심은 또 개헌을 원하고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딴소리만 하고 아니 상황이 이러면 당내에서 이것저것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컷오프 파동의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 오늘 한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를 두고 정치를 대단히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배웠다 또 한 번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예, 또 뭐 국힘 최고위가 오늘 또 아침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얘기도 있다 쇼츠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오늘 장동혁은 왜 미국을 갔을까? 나 이거 영어로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못하겠다 내가. 에? 장동혁은 왜 아메리카 미국에 갔을까? 이 중요한 지방선거 시기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역대 제1당 대표 또는 2당 대표, 여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뭐 공식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선거 2달 남겨놓고 외국 간 건 제가 단언하 건데 처음일 거예요. 맞죠? 그럴 확인 안 것 해봤지만.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장동혁 대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님. 예. 일단 답부터. 미국 간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봐요. 왜요? 왜 갔어요, 미국? 지금 그게 더 선거 운동에 도움될 겁니다. 이게 또 화제가 여기 되고요. 없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 지금 이게 계속 뉴스에 이슈가 되잖아요. 야, 아니,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슈가 돼서? 정치인들은요 예. 두고 빼고는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좋아요. 그 좋은 걸 이슈가 돼야지.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왜 갔느냐? 왜 갔어요, 그러면? 만나자는 사람이 문전성시 너무 많대. 그래서 이게 좀 확인된 더 거예요? 일찍 그럼요. 예. 좀 일찍 갔는데 예. 그분 오잖아요. 우리 그 미국 의회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예. 이런 이제 그 만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던 공화주의 연구소 예. 거기 영어 연설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게 비공개 일정이 꽤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최고의 말로는 이게 갔다 오면 엄청난 게 놀 거다. 뭐가 나와요? 아마 이게 저는 모스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 지금 한미 동맹이 완전히 뭐 파탄나다시피 했잖아요. 트럼프가 나토 탈퇴뿐만 아니라 이게 그 한국에 대해서 계속 섭섭하다. 예. 아니 군함도 안 보내고 예. 이런 게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무역법 301조, 수법 301조 관세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북 정책이 아마 논의될 겁니다. 어. 북한 지금 이게 파탄 났잖아요. 북한한테 뭐 사과했는데 무인기, 예. 돌아온 거는 탄도 미사일과 조롱밖에 없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예.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고 또 이게 그 관세 협상이나 민생도 챙기고, 예. 그리고 이 대북 정책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연대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관세 문제 해결하고 한미동맹 복원, 서 변호사 표현대로 복원하려면 트럼프 만나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만나준대요? 트럼프는 그 트럼프 만나주고 공화당원도 몇 명 만나가지고 그게 지한파 같이 어른들 갑시다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 대통령 만나야죠 트럼프를. 트럼프는 아마 벤스나 트럼프는 만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니, 못 그러나 만나겠죠. 공화당에 예. 지한파 의원들이 많으니까 어. 미국이 의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래도 그래요. 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전의 시작입니다. 자, 김종욱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본인에 소속된 당의 당원들 자유 의지의 총합인 당 대표의 지방선거 중 방미 어떻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팩트 장동혁 대표를 만나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라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대표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맨날 통상 업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인천에 가서 그리고 지방에 가서 사람들 만나갖고 지금 현장 최고위원회 할 때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아우성 소리, 신음 소리, 대표 뭐 하냐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누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IRI가 초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신뢰도가 되게 안 가요. 왜냐면 지금 막 돌고 있는 거 있어요. IRI가 그 immediate release라고 그래갖고 긴급 그걸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한 거가 아니라서 뭐 사실관계를 딱 떨어져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지금 돌고 있는 인터넷에 돌고 있는 IRI의 그 자료를 보면 그냥 우리는 누구든지 다 초청한다. 그리고 장동혁이라는 대표가 워싱턴에 와 있는 동안에 90분 동안 라운드 테이블을 우리가 그 주관해 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초청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워싱턴에 온다고 해서 그것을 90분 동안 회의를 참석하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 마치 그 IRA가 간절히 와달라고 해서 온 것처럼 얘기한 게 그 사실인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아니 지금 정청래 대표 전국 돌면서 무슨 자기가 돌을 맞든 욕을 먹든 가야 되거든요. 가서 얘기를 듣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당대표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미국으로 튀어버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 아니 그럼 전선을 지키려면 전선이 있어야지.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서 전선을 지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분이 한 얘기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가면서 SNS에 글 올린 거 제가 시간 없어서 반박을 못 하는데 한 줄 다 말이 안 돼. 그 김종혁 의원이 언급하신 대로 이 IRI가 장 대표를 직접 초청한 것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은 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인터뷰를 하면 한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국민의힘 저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IRI의 공식 초청 외에 미국 측에서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면담을 요청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최보윤 대변인은 공식 초청을 한 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이 되거나 또 아마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 취재 들어갔을 거예요. IRI 관계자. 왜냐하면 저희가 나오겠죠. 취재한 바로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그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를 그 이전에 저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 갑작스럽게 무슨 공식 초청이고 이게 무슨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왜 미국 가서 지킵니까? 왜 미국한테 그 우리 자유를 부탁합니까? 여기 전쟁 났습니까 지금?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는 났네요. 조선일보에 제공한 IRI 성명에 보면 요 얘기. IRI 측은 비영리 비당파 기관으로 미국 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의힘, 민주당 등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한국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밝혔다는데 공식 촉청 부분은 이제 곧 특파원들이 열심히 취재하겠네요. 그렇겠죠. 저 경수영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미국 가는 거 싫죠? 왠지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싫고 좋고도 없고요. 관심이 전혀 없는데. 예. 예, 왜냐하면은 결국 이건 이제 자기 정치 행보잖아요. 예. 결국 이제 지방선거 참패는 거의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장해찬 본장이 뭐 전 본장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전당원 신인 투표라는 워딩을 뭐 이렇게 풀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당대회가 됐든 뭐 전당원의 신임 투표가 됐든 이 당 지도부를 지키려는 노력은 있을 것이고 당 지도부 당권을 지켜야 뭐 다음 대선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본인은. 근데 그러려니 본인의 지금 존재감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자꾸 뭐 SNS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미국도 가고. 근데 이거 되게 이제 올드한 레토릭이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미국만 가도 와 인기가 올라가고 대단한 거 가져온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옛날 수법이라고 이거. 특히 그쪽을 그 이제 보수 쪽 아주 예전 보수를 소구할 수 있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장동혁이 이런 행보를 하려면 혁신선대위를 띄우고 혁신선대위를 띄워가지고 선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기고. 누군가에게 다 맡기고 바깥에 가면은 차라리 덜한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본인은 밖에 나가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당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이 지금 평온하게 선거 잘하고 있습니까? 도처에서 지금 싸움판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저 김영남 의원의 이야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시그니처 코너 딱 기다려 여의도 타짜. 월요일에 해장 토론이 있어. 요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의도 타짜 잡으러 가는 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요일날은 다른 얘기합니다. 저도. 예. 목요일날 다른 얘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예. 다 그런 거죠 뭐. 3부에서 이어갑니다. 저기 김영남 전 의원. 네. 장동혁 대표는 왜 미국에 갔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명이 뭐예요? 장동혁 어디가? 장 대표 어디가? 예. 아, 장 대표 어디가? 예. 미국 가. 요거 하려고 미국 가는 것 그럼 같아요. 유튜브 찍나? 가서? 가서 유튜브 찍겠죠. 근데 예.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 취임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서 참 못한다. 내지는 본인의 역량과 경험에 비해서 너무 큰 감투를 써서 한계가 너무 빨리 드러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가고 막 이런 거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괴이하다. 이건 정말 괴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당대표가 선거 50일 남겨놓고 그것도 원래는 2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야 말이 돼? 지금 미국을 왜 가? 선거 앞두고 지금 공천도 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공천은 심지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출국하고 이게 몰래 출국한 거잖아요. 출국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출발했다는 걸 알렸는데 갑자기 일정을 5박 7일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뭐 만나자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나자는 사람이 많으면 적어도 누구랑 어디서 만나는지 공식 일정이 많아야지. 전부 비공식 일정이야 지금. 근데 5박 7일을 갔다? 제가 보기엔 미국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김민수 최고위원을 동행하는 거로 봐서 보나 마나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가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듣고 왔다.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모스탄. 네. 모스탄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부정선거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장 대표도 본인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당 대표로 있을 때 빨리 당의 예산으로 미국 한번 다녀와야겠다. 너무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다 내가. 네. 라는 거를 예감을 하고 네. 이거 보나 마나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끊어서 갔다 올 텐데. 최소 비즈니스 타겠지. 그렇죠. 예.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하겠죠. 뭐 네. 호텔도 좋은데 묵을 텐데 예. 이거 예산 보나 마나 어마어마하게 쓸 거거든. 그러니까 당 예산으로 마지막 외유 정도 다녀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서 변호사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1야당 대표가 당연히 미국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은 보수 정당이니까 공화당 내 인사들하고 교류하고 뭐 IRA 가서 뭐 연설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이걸 민간 외교인지 공공 외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냐는 거예요. 아니 선거 끝나고 가도 되고 가려면 진작 갔어야지. 지금은 당 대표가 사실 빨간 잠바 입고 현장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처럼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FM이잖아. 근데 그 공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지금 아직 본격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저는 외국 가는 게 이게 선거 운동이 안 됩니까? 아니 이러면 미국 유권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돼요? 미국의 제 국민들 투표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매일 가면 교포들 만나던데. 그것도 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미국에 표가 있냐 뭐 이러는데 표가 있잖아요. 몇 표라도 있잖아요. 여기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공천도 마무리되고 본격 이제 선거면 전에 잠깐 우리 의원의 요즘 아니 잠깐만. 야당 외교. 공천이 뭐가 마무리가 아니, 돼요? 이거 제가- 서울시장 후보 누구예요? 경기도지사 후보 누구예요? 대구시장 후보 누구예요? 공천이 뭐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이제 경선이나 자기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하고 갔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당무의 차질은 없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야당 대표가 지금 한미동맹이 파탄돼 가지고 좀 이게 미국 외교하러 가는 게 이게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일이냐? 아니, 비난받을 일이냐? 제가 그 공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마무리는 무슨 마무리? 그 진짜 지금 절반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도시에서 시장 후보를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민주당이 무투표 당선되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런 도시가 제가 이름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예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 끌어다가 아니 조정은 씨는 무슨 인재영입위원장이라며. 그럼 빨리 인재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후보도 지금 못 구해갖고 지금 난리치고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들, 광역시의원, 서울시 시의원 후보들 못 구해서 지금 비상 현장에서는 당협위원장들 진짜 피눈물 납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뭐가 공천이 마무리가 돼서 당대표가 간다고요? 인재 영입위원장이었구나. 맞아. 조정훈 의원. 미국에서 후보 수입하러 가나 보다. 누구? 이성계 아나운서? 조정훈 의원도 간다면서요 이번에 미국. 인재 영입이 다 끝나서 공관위에 넘겨줬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도 없어서 여기서 후보를 못 구하니까 예.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가나 보지. 아니 이런 조롱을 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인재 영입위원장과 당대표가 지금 미국에 갈 때입니까? 일주일씩이나. 그것도 뭐 3박 2박 4일이라고 그러더니 5박 7일로 늘어났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 당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저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진짜 쌍욕 나와요. 근데 진짜 저는 짧게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 동맹이 지금 파탄이 됐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한미 동맹이 지금 파탄 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문제 있어요 최근에? 아니 군함 안 보내준다는 게 뭐 우리만 그랬어요? 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안 보내잖아요. 그 전쟁에 왜 말려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도움 안 된다고 트럼프가 공개 발언했는데 뭐 우리만 찍어갖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장동혁이 뭐 한미 동맹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 있는 일주일 동안 저 특파원들이 얼마나 따라붙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누구 만나고 뭐 하는지가 저 이슈가 될 거. 왜냐면 진짜 물밀듯이 문전성시로 비공개 만남 요청이 있는지 아니면 미국 스테이크 먹으러 간 건지 미국 스테이크 맛있습니다.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예, 그건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3일 날 그 성적표 결과는 그때 받아보겠죠. 이번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 외를 2개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정우는 어떻게? 나올 건지 말 건지. 일단 서 변호사님. 나와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 저는 그 나와야 된다 하고 나올 거라고 일관되게 입장이에요. 나와야 된다? 예. 예. 보세요. 지금 거기에 예. 한동훈 대표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든 한동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김두관이나 기존 후보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하정우는 젊고 또 이게 지금 미래기획 수석 아니면 AI 계속 이 챗PT라고 이렇게 띄우고 있잖아요. 하 GPT?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경쟁력이 그래도 하정우가 예. 민주당 후보 중에 제일 나아요. 하정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 근데 미래기획 수석할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 내려보내야 돼. 안 그러면 또 그 의석이 없으면 부산에 전석이 국민의힘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민주당 대변인 같아요. 결국에 띄우기 위해서 예. 저는 공개석상에서 띄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기 나 재밌는 게 하정우 수석을 민주당에 내보낼 겁니다라는 예측은 잘 알겠는데 내보내야 합니다. 뭐예요? 국민의힘 떨어져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만 떨어뜨려야죠. 민주당 대변인이야 지금. 하정우 나가서 한동훈만 못 되게 되면 돼. 이거 국민의힘 탈환 못해도 어차피 거기는 안 돼. 어차피 버린 지역 이거요? 아니 뭐 저는 한동훈도 잡아야죠. 아니 그럼 한동훈이라고 나가서 박민식 전 의원은 너무 서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재명 입장에선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대통령 민주당에는 뭐 한미동맹 파탄시킨 주범이라고 했더니 근데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선 그러면 내보내야 된다. 박민식 야. 전 장관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출마하기 전에도 제가 만나고 왔으니까. 예. 근데 박민식 전 장관 떨어지는 건 상관없고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정우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아니 저는 박민식 이분이 한동훈보다 경쟁력이 약하다고 안 봐요. 예. 오히려 하정우 놓으면 예. 3파전 되면 박민식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또 말을 바꿔요. 하정우 수석 나가야만 된다며요. 예, 한동훈 막으려고. 나오면요 3파전 하면 냉정하게 하정우가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이죠. 예. 그걸 그걸 바라요? 사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며. 그걸 바래요? 그걸 바래요? 일단 뭐 그걸 바라죠? 바라지 그래 고개 끄덕이잖아. 그거. 하정우가 되기를 바란대. 야. 자, 장 대표의 최측근인 서정욱 변호사의 심중은 한동훈만 막으면 박민식 좀 상관없고 다 떨어져도 돼. 이렇게 또 쇼츠 하나가 나오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저런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은 하정우 수석이 저는 못 나오리라고 보고 안 나오는 게 사실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저런 상황에서 하정우 수석이 갑자기 그래도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갈래요. 본인도 안 나간다는 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에서 자꾸 요청하고 부산 북구 선거가 위태로워서 제가 나갈래요 이래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무슨 기획 쇼를 한 게 돼버려요. 이때까지 했던 언급들이. 하정우 수석 띄워주려고 한 거다. 그걸 더 동조하는 게 돼버리고 더 하나 저 근본적인 참 문제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재수 전 장관 지금 후보가 됐잖아요.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나간다는 걸 몰랐습니까?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정우 수석 말고는 인재가 없어요. 이 거대 정당이 육성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뭐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안 ABC가 없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AI 소실 자체가 하정우 수석을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지금 뭐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국가 중체한 문제를 갖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 쏙 빼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죠. 이거 당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여당이? 저는 좀 그게 너무 서운해요. 두 사람이 좀 약간 민주당의 양심의 목소리, 국민의힘의 배반의 목소리. 민주당원은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죠. 네, 당원 아닌데. 양쪽에. 예. 오. 강 변호사는 이제 하수석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김영남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저도 나갈 것으로 봤는데 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하정우 수석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선거하기요? 예, 왜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 언론 인터뷰는 최근에 많이 했던데 예. 언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대통령이 결정하면 출마한다예요. 이건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내 인생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걸 떠나서 본인이 부산 북부갑 본인의 고향 나고 자란 곳을 위해서 예. 정말 모든 걸 던지겠다고 하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말이라도. 근데
출마 여부의 결정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어찌 됐건 간에 공개석상에서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약간 웃음을 띈 거라서 뭐 농담조 내지는 하정우 수석을 더 띄워주기 위한 거로 볼 수도 있지만 모양새는 지금 대통령은 남아서 일해. 당은 나와서 출마해. 이렇게 서로 땡기는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마를 하면 대통령보다 당의 그 땡기는 힘이 더 크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 예. 모양새가 영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직 본인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정우 수석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15분 내내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나가요? 아니 근데 저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고 봐요. 네. 왜냐면 그 사람 말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발을 봐야 되잖아요. 네. 나 여기 있을게라면서 발은 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AI 수석이 안 나간다고 얘기해놓고서 그 나가서 AI 홍보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물어보는 거 보면 출마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방송사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그쪽에서 나가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본인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강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에서 막는 척하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인재니까 와달라라고 해서 이 사람 몸값 키워주기 위해서 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AI 강국을 위해서 AI 수석 만들겠다는 것도 다 헛소리였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싸움은 한동훈 대 이재명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왜? 아바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섰던 한동훈이 거기서 싸우는 건데 전재수 지금 후보는요. 한동훈 나오는 경기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 그 사람이 내려와서 정치 싸움 벌일까 봐 난 싫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의 배신자 한동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재수 장관은 잘했다는 겁니까? 그럼 비상계엄 막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한동훈이 충성해서 비상계엄에 찬성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럴 정도로 제가 보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 아주 그 경기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수석 같은 사람 당기려는데 부산 선거는 이재명 대리인데 한동훈의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부산 시민들의 판단은 뭐 분명할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판단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얘기는 하정우 수석의 북구 북갑은 민주당에서 8분 응선이라고 그랬거든요. 8분 응선 넘었다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그 김종욱 최고위원이 그 얘기 저 이재명 대통령 대 한동훈의 선거가 될 거다. 네. 그 얘기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갑은 9분 응선입니까 지금? 그거 확정이에요? 출마는? 확정은 아니죠. 아니, 확정은 아니 본인이 확정하는 거지만 저는 평론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쪽과 가까운 한 대표 쪽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 된 거죠. 보면은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쇼를 하다가 내려보내면 아니 좋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가 왔다.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님 몇 분 응선이에요? 글쎄요. 그건 제가 얘기하기는 뭐 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반박을 좀 하면 네, 반박. 일단 이게 해운대는 물 건너갔잖아요. 주진우. 근데 그 대구는요. 결정이 항고 사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늦게 나오요. 이길 가능성도 제로고.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주호영은 사퇴 안 합니다. 대구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분 넘선 넘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왜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 대 한동훈 싸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동훈 3등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박민식 후보나 또 이영풍도 내려가고 또 저격수 뭐 김민수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국민의 후보가 놀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게 2등 합니다. 결국에 민주당 3파전 하면 민주당이 1위 할 가능성이 많고 2등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3등. 근데 부산 북갑 보궐선거 안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 전재수 의원님 나중에 사퇴하면. 그렇죠. 4월 실제로 30일 그렇게 지나서 사퇴하면은 보궐은 내년 4월 보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1년을 그냥 그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전재수 후보가 몰라요. 정계 은퇴를 하면 모를까 부산시장 출마를 하면서 자기 지역구를 그 국회의원 없는 사고지구당으로 그렇게 만들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약간 언론에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문 제기하지만 그래가지고 본선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김상호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걸 갖다가 보궐 안 열리게 하고 그 시장 선거 나가지고 펴달라 그러면 누가 펴줘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서정 변호사 요거 장종욱 대표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다른 당 인사나 우리 당 인사가 아닌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거나 공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거 누가 봐도 서병수 지금 전 부산시장 현 당협위원장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지역에 나오면 무공천해야 된다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지적하는 것 같은데 징계 갑니까 또? 그런 게 저는 제명해야 된다 봐요. 당이 아무리 제명. 규율이 무너져도 예. 아니 현직 당협위원장이 예. 무공천뿐만 아니라 예.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 아니 해당 행위로 제명된 한동훈을 적극 돕겠다. 예. 그러면 나가서 도와야죠. 당에 남아서 돕겠다. 이런 게 당의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서병수 빨리 제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왔죠.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부산 내 모 의원이 당 지도부한테도 이 국민의힘 거기 부산북과 무공천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징계해야 돼요? 전 누군지 아는데. 무공천하고 이게 또 적극 돕겠다는 건 약간 다른데 그것도 그래요? 문제는 있죠. 왜 무공천합니까? 예. 그럼 제명을 안 해서 복당시켜야죠. 무공천할 것 같으면 한동훈 복당시켜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서병수 당위원장 제명하는 순간 한동훈 도와주는 겁니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야, 계속 저렇게 제명하면 예. 장동혁, 김민수 뭐 몇 명 남는 거야 이거 국민의힘에 몇 명 안 남을 것 아니, 같은데. 법원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다라는 것들을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다 밝혔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일부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개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의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거주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원호 52%, 오세훈 37% 이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박상용 맞춤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라고 자체 청문회? 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묻고 듣는 거니까 청문회는 청문회죠. 근데 박상용 검사는 거기서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동 정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박상용의 동무대를 만들어주고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고 그 국조특위 쉬는 시간인가 그 뒤에 박상용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윤상현 의원이랑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곽규택 의원한테 또 선배님하고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이건 뻔해요.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는 아니어도 국민의힘 뭐 후보 없으면 나갈 수도 있고. 누가요? 박상현 검사가? 아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하고 짝짝꿍이 잘 맞잖아요. 네. 선거 국면이고 뭐라도 뭐 보궐이든 뭐라도 이제 나가려고 폼 잡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저희가 그냥 들어요. 그러다가 그 약속 받았어요. 여기서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했습니다. 선언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화영 부지사 변호할 때 박상영 이렇게 앉혀놓고 네. 조사 많이 받았거든요. 네. 티격태격 싸우기도 그치. 하고. 아. 특수관계예요. 아, 그렇겠네. 예. 그래서 막 저한테 험한 말도 하고 막 서로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정치 어쨌든 뭐 지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하고 이게 콜라보가 잘 맞으면 결국은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정치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정치할 생각이 없으면 저렇게 불러도 안 가요. 가야 되는데. 아유, 거기 당에서 하는 거 제가 왜 갑니까? 공무원이니까 또. 일단은 네. 방송에 많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저 당에서 부르는데 가죠. 아. 뻔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수순이다. 정치권 이거. 입문의 아, 미드트리를 타고 없습니다. 있다. 아. 원투 쓰리다. 근데 저는 박상현 검사는 일방적으로 권력이 본인들의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입틀막 당하는 것에 대한 반론권, 항변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너는 조작, 뭐 협박 그렇게 증언을 이끌어내고 네. 조작 기소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몰고 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당사자로서. 그거는 본인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이 국조특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와 관련된 법률 제8조에 의하면은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상황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것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분명히 조작 기소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공소 취소라든지 아니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거죠? 뭐 목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다른 영이 나오면 이거는 이화영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거는 공소 취소도 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박상용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박상용 검사가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왜냐면 저도 수사받을 때 수시 봤는데 보통은 검사들이 조사하면 다 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있으라 그러고 멀리 가서 아니면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조용히 뭐 윗선이랑 전화하거든요. 네. 이분은 조사하는데도 바로 옆에 가가지고 바로 어이구 뭐 그냥 뭐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시도 받고. 그럴 때도 그러면은 이거는 박상용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네.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생각을 보는 사람이 다 알 정도예요. 그 당시에도 대검 과장인가가 막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박상용은 억울할 거예요.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밖에 안 했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네. 라고 말하면 본인은 살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조직에서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다 봤어요. 저뿐만 본 게 아니라 다. 네. 네.
조사실 나가면서 전화하더라고. 그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여기 왜냐면 영상 녹화실 있고 검사 조사실 있고 저 안에 가면 검사방 있거든요. 문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가서 하면 전화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위에서 시킨 대로 간 것 같다. 아니 나가면서 전화한다니까. 아니, 나가면서 전화. 조사할 때 원래 옛날에는 네이트온으로 그냥 그렇지. 질문 그렇죠. 계속 수시로 맞아요. 지시해요. 그렇죠. 윗선에서. 근데 그거를 어. 조사받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몰라? 나 그 내용은 못 보잖아요. 아, 그쵸. 뭘 근데 추가 이분은 전화라고 조사 하는지 끝나고 모르지. 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보고 정도예요. 아니 저도 그냥. 아니 저도 경찰하고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네. 이게 조사를 꾸미는 그 수사관들이 잠깐 좀 위에서 잠깐 좀 이런 것도 물어보래요 하면서 그래요. 얘기도 해주거든. 아 얘기는 하는데 그거를 보고하냐? 핸드폰으로 보고하면서 조사하진 않는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조사가 하는데 뭐 약간 수시로 전화한다니까.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님. 네. 선생님 같이 연어 아니, 제가 그래서- 아 맞다. 선생님 조사할 때 연어나 아니 설렁탕이나 뭐 짜장면 뭐 드셨어요? 아 저는 소고기 먹은 적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저 안에서 조사실 안에서. 소고기 다 시킨다니까. 아니 왜냐면 먹고 싶은 아니 거 시켜줘요. 그때도 이게 아니 맞네. 이게 100% 나는 외부 음식이라고 봐요. 근데 들고 오는 거 못 봤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음식이겠지. 도시락 이렇게 네. 하나 주는데 아니면은 뭐 김치찌개나 이게 네. 주는데 그 영상 녹화실 안에서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는데 소고기를 먹었어요? 아니 도시락이 쌈이 따로 있고 고기가 따로 있고 밥이 따로 있는. 준다니까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게 이럴 얘기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고기 100% 파티하셨네. 아니, 파티까지는 아니고 식사, 식사. 돼지고기였나? 하여튼 고기. 근데 사실은 그게 저도 20년 이상 변호사 했으니까 네. 조사받을 때 밥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중앙지검 막 특수부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설렁탕 하나 많이 정도 먹고. 이렇게 그냥 시켜줘요. 네. 근데 도시락이 왔는데 이렇게 밥하고 반찬 있고 고기 있고 그다음에 이게 쌈 있고 그 도시락을 쭉 시켜서 먹는데 저도 이거 야 이걸 처음에는 이런 걸 여기서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먹으라고 주니까 그냥 먹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회유가 됐어요? 아 제가 근데 약간 그거는 제가 전상치하죠, 근데 먹고. 23년 5월 6월 그 전이에요. 한 2월 3월이기 때문에 그만해. 안돼 지금 그게 그거 언제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저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 자, 살 네. 많구만. 들어봐요. 박상용 들어볼게요. 쓰던 핸드폰 있잖아요. 네. 그 핸드폰 네. 그것만 갖고 털면 그 누구 보고인지 나오고. 아니 근데 잠깐 변호사님. 네. 솔직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네. 부지사였고 유력한 대권 후보고 당 대표고 경기도 지사했던 분 이 사건을 그러면 이 검사 혼자서 해요? 당연히 위에다 그치. 보고하고 지시받고 다 그러는 거지. 그 말을 하면 된다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아, 근데 이런 몇 번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무당파 평론가로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서로 의도를 해석하는 소고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의도를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돼지고기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말 좀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녹취록 최근에 어제 나온 걸 보면 네. 이게 중립기업 받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네. 윗선을 설득하겠다, 통수 안 맞게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예전에 그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씨가 오대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곧 조작 기소의 또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풀 버전 얘기를 들어야 되고 무당파 네. 평론가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얘기 뉴 이재명으로서 정리 또 하나 붙이면 검찰 개혁이 원툴로 이게 드라이브를 좀 다시 재점화가 됐잖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좋고 다른 뭐 고용 유연화 이런 중도 실용 정책들을 막 내놓고 네. 당이 그걸 따라가야 될 텐데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와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게 좋은 일인가? 파티라는 거 안 좋게 얘기하가지고. 저는 우리 누구야? 이석현입니다. 이석현 평론가님 얘기 듣고 누구야? 이렇게 내기네요. 아 정말. 몰라요? 아 너무 두번 빼가지고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게 네. 우리 장르만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제 자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아. 욕바지 이거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욕 많이 안 먹을 겁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욕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메신저가 중요한가 봐요. 이석현한테는 욕이 없어요. 제육이에요. 네. 오늘도 독점입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워낙 많은 당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열린우리당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요? 그럼요.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에서 부장으로 제가 이부영 열린우리당. 아, 그래요? 친노 출신이시네요. 보수의 성지 아니야. 대구조차를 이재명을 돌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민심 없는 정당의 끝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 뿐입니다.